더불어민주당이 서구을 등 전국 17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전략 공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입지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강의원 특보가 검증 신청을 철회하는 등 이재명 측근들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급불능의 한국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공순위 99위의 건설사마저 버티지 못한 것인데 지역 건설업계로 번질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과 탈당 지역 등 17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호남에서는 광주 서구을과 전북 전주을 선거구 등이 포함됐는데요. 사실상 전략 공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입지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자당 소속 입지자 4명이 표밭을 다져온 광주 서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이른바 사고 지역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전략 선거구의 경우 경선과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다른 당과 연대를 위한 무공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입지자들은 현역 의원의 탈당에 따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경만 예비후보는 아직 전략공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경선 방식도 가능한 만큼 유권자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진 양부남 예비후보는 각각 중앙당 총선기획단의 전략지역 청년 여성 우선공천 제안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자신이 공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전략공천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C와의 통화에서 전략선거구로 추가 지정될 지역이 있다고 말해 전략공천 확대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가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광주 서구갑 출마 예정이었던 강 특보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 의원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이 자신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겨둬 부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으로 인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검증을 신청할 정도로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나섰던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보 검증을 신청하고도 아직까지 적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도 일부 남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못 받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검증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 등의 출마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 국회의원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생경제 전문가로서 사회적 을을 대변해왔다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광주 운천저수지 광장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와 중앙지방정부의 운영, 예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늘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고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돼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뒤 분열은 필패, 분당은 죽음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규탄했습니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그 이자를 떠안게 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시공능력 순위 99위의 중견건설사마저 직격탄을 맞으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건설이 2022년 4월 이후 분양한 곳은 광주 2곳과 여수 2곳 등 모두 6곳입니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분양 물건 837세대 중 청약 접수 건수는 340건에 그쳤습니다. 59.4%에 달하는 497건이 최초 청약 당시 미분양된 겁니다. 추가로 몇 세대나 분양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광주 19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오면서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계열에서 좀 내놓고 토지도 매각을 내놓고 해결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이 입을 다물면서 정확한 부채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래은행과 이금융권 부채 등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듯 한국건설은 2022년 말 기준 이미 부채 비율이 389%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설업 평균 부채 비율 120에서 30%에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기업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채권단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쪽은 난리 났겠죠. 분명히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있을 건데 지금 워크아웃이 지금 두 번 밀렸다며요. 설 전후로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건설은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99위였던 한국건설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후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후분양 검증 용역에서 후분양 시 분양가가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 협약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한 3.3제곱미터당 3,509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앞서 광주시는 사업자 측이 선분양 전환에 대한 검증 요청을 해왔다며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올해부터 3년간 4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 원, 이용시설 9만 원, 노인 요양시설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 변호사의 1:1 법률 전담과 상해보험료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수시의 지원을 받는 여수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에 횡령 혐의가 있다는 KBC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경찰서가 여천농협 유기질 비료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천농협 측이 농민 A씨에게 비료를 지원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렸다는 KBC 보도에 대해 농협과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지능범죄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이제 그 영농 회장은 일단은 그 물량을 이제 그분한테는 안 좋지만 다른 분한테 다 이제 배분을 해소하라고 이렇게 이제. 여천농협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민 A씨 몫의 정부 지원 비료를 중간에 빼돌린 것으로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감독 기관인 여수시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시는 갑자기 말을 바꿔 횡령 사실을 적시한 자신들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조작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천농협이 지원받은 유기질 비료 보조금은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행정회사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말아가지고 해결된 거죠. 이런 공급관련의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을 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농협과 여수시 담당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수의 한 딸기모찌 가게가 곰팡이가 핀 딸기를 써 보건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딸기모찌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사흘 이상 지난 떡으로 딸기모찌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한 이순신 광장 인근 A 딸기모찌 가게를 적발하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가게가 곰팡이가 핀 딸기를 사용하고 고객들이 버리고 간 포장지를 재활용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시는 B 딸기모찌 가게가 곰팡이가 핀 딸기를 판매하고 제조실 청결이 불량한 위반 사항 2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담양군 무정면 영천이구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담양군 무정면 오래일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동산이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오룡일구 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올해 2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무정면 성도 1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동산 3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가사문학면 반석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가사문학면 전라도 식당 김효숙 씨가 10만 원, 가사문학면 무동마을 고재흥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여수주택에서 양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5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재산을 왜 물려주지 않냐고 B씨에게 따졌고 모욕적인 말을 듣자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수십 년 동안 B씨를 도와 뱃일을 하다 팔을 다친 뒤 불만을 품었고 흉기를 챙겨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0분쯤 광주시 유촌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14살 중학생 A군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예식장이 진출입 용도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 넘게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진출입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2013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를 10년 넘게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한 한 예식장에 대해 원상 복구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광산구는 해당 예식장이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 통합 논의를 2가지 전략으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목포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목포시 의회 김기선 의원은 오늘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로 10년 뒤에는 현 지방행정체제가 창원시와 같은 광역단위 행정체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안반도 통합은 통합대로 논의하고 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공동연구단체를 만들 것을 무안군 의회와 신안군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김회재 의원 특보와 이용주 전 의원 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을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초콜릿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 대마 크림과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등 대마 제품 41g 상당을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한 성직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최근 환각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제품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대마 함유 제품에 대한 반입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진군 의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의원 5명은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중심이 청년 정치 탄압이나 진영 간 총선 암투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편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자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개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